네, 안녕하세요. 영희 지영은입니다. 네, 요새 순환매장이 지속되면서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급 주체 중에 외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외인이 선물 포지션을 우리 지수가 2750 이상 못 가게끔 막아놨어요. 이게 물론 100%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2700 올라갈라 치면 내려가고 또 내려갈라 치면 또 올라오고 이 가두리장을 계속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물리기 십상인 장이니만큼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인 CPI 물가지수가 5월 15일 날 발표가 됩니다. 만약 물가가 좀 잡혔다는 좀 우호적인 신호, 또 이를 통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그때 비중을 확대해서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지금은 비중 최소화하거나 순환매가 돌고 있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면, 순환매 장을 견딜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런 순환매 장에서 도전해볼 업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화장품, 조선, 그리고 전력기기입니다. 이 업종의 특징은 바로 실적 개선이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 한 말부터 반도체가 실적이 개선된다, 수출이 개선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했었잖아요. 물론 AI, 챗GPT 등장도 한몫을 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좀 장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모르는 상황. 물가는 오르는데 그래도 부채 문제도 도사리고 있고, 금융 붕괴가 될까 말까 하는데 또 인플레이션은 또 되고 있는, 또 미국의 임금이나 또 우리나라 수출 지표들은 괜찮고, 두 가지 양상을 또 띄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긴가민가한 와중에 돈들이 집중될 만한 것은 확실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받쳐주는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실적의 호조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보았고, 또 이에 대한 바통으로 이 세 가지 업종을 꼽았는데요.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또 요일이치 하면 저평가 종목 아닙니까? 네, 제가 봤던 종목들 중에서 이거는 그래도 주가 대비 아직은 저평가된 것 같다, 혹은 적정 주가와 엇비슷한 것 같다 하는 기업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주식들은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평가됐다는 게 다 좋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고평가된 기업들도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너무 많이 오버슈팅 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재무 기준으로 한다는 점 밝히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가 중국의 경제 제재가 들어가면서 크게 눌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무역 비중을 많이 줄이기도 했고요. 특히 중국의 소비에 관련된 화장품 기업들이 정말 그동안 많이 눌렸었는데, 이번에 실적이 많이 개선되면서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미국, 유럽, 대만 매출 파이프라인을 늘리면서 실적에 개선되는 곳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기업이 매출도 아니라 영업이익이 290%가 올랐더라고요. 거의 3배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는 미친 실적의 기업이 있는데 바로 실리콘2입니다. 이 기업은 화장품을 팔기보다는 화장품을 유통해주는, 특히 화장품 브랜드를 다른 나라에 입점에 도와주거나 유통시키는 유통업체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인디 밴드가 있잖아요. 음악에는 또 화장품도 인디 화장품이 있어요. 우리만 좀 아름아름 아는 그런 인디 업체들을 다른 나라에 소개를 해주는 업체인데, K뷰티가 워낙 유명하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또 보여주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K뷰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 실리콘2의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화장품 기업이 망하나 잘 되나랑 상관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 콘텐츠가 활성화될수록 저는 K뷰티도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이익이 478억. 작년이 더 올랐네요. 네, 작년이 또 오르고 이번에도 오르면서 영업이익이 1,300억. 그리고 ROE가 미쳤죠. ROE가 이전에도 2011, 2022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인데 작년부터 32, 올해는 57. 아마 내년에 이렇게까지는 만들기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이 정도의 성과를 보여준 거는 괄목한 성장이라고 봅니다. 적정 주가에 좀 엇비슷한 부분이 있다. 또 엄청 많이 사들였죠. 수급도 꽤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제가 소개하고 싶은 기업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중국발 매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는데 최대한 영업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노력을 했고, 또 아모레 퍼시픽에서 코살
코살 X 제품이 아마존 탑5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만 의존하던 게 미국발 배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영업이익에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눌리기도 했고 이 기업 역시도 수급도 좀 괜찮고 많이 오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차와 함께 또 수출 호조를 이끈 대표적인 업종이죠. 이 중에서도 그동안 많은 이 영업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조선 기자재 파트 중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이록 코리아 조선을 만들 때 들어가는 베이브,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네, 관이음새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꾸준한 실적 개선이 있었고요.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탄탄한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좀 보게 되었고요. 적정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시총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 40% 아래 정도 내려갈 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예리치 적정 주가 기준 40% 아래 있는 거는 안전마진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마지막 업종은 바로 전력기기입니다. 사실 전력기기는 20년 전에 IT가 성행할 때도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20년, 30년 된 전력기기 기업들 보면은 지금이랑 약간 양상이 비슷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한참 전자기기, IT, 휴대폰 보급이 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최첨단 반도체, AI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전력의 공급, 전력 인프라 형성에 대해서 관심과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030년이 되면 지금이 쓰는 전력 양보다 전 세계에서 13배가 더 많은 전력량이 필요할 거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전력량이 많이 필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전력을 어떻게 이게 충당을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AI의 병목은 기술이 아니라 전력에서 온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전력 공급의 필요성을 어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주도한 게 누구야? 챗 GPT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신재생 에너지에 하나로 13조 원을 투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6년에서 2030년간 일정량의 전력을 무조건 우리한테 공급받을 수 없게끔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다른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저는 전력 인프라 형성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5G 업종이 흐지부지 된 것도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돼서가 문제였잖아요. 우리나라 아까 5G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대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슬픈 5G 기업들이 또 생각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에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예요. 이미 미국은 사실 노후화된 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교체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미 대표적인 미국의 전력 기업인 이튼이 송전선을 교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압 케이블 전선도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전력을 빨리빨리 공급을 해야 되고 기존에 노후화된 그런 케이블들도 다 바꾸고 이제 해저 케이블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LS 전선이나 대한 전선 같은 이 전선 친구들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선 친구들이 워낙 1월 달부터 수주 잭팟을 터뜨리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들어가신다면 조금 조정을 겪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전력기기 중에서 제일 저평가된 기업은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사실 효성중공업은 이제 전력기기 중에서도 변압기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고 적정 주가에서 아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효성중공업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변압기도 물론 중요한 이슈긴 한데요. 바로 친환경 수소 엔진 개발이 있습니다. 수소 발전기죠. 전기를 만들 때 수소로 만드는, 이전에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수소와 혼소 다른 거를 섞어서 만드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수소만 100% 사용하는 발전기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라고요. 박수. 효성 이렇게 큰일 할 줄 몰랐습니다. 제 느낌상 이 배당금 가지고 좀 뒤통수 치는 그런 기업이란 이미지가 있었는데 역시 수소만 한 기만 파면은 이런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정말 칭찬할 만하고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냥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한 게 아니잖아요.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만큼 환경 문제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기 많이 필요해. 알아. 그럼 발전기 돌리면 되잖아. 근데 발전기를 돌리면 탄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지구는 괜찮아. 인간들이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기업들이 이 전력이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금 관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력이 부족하고 또 친환경이 필요한 시대에 이 수소 발전기를 개발해냈다는 것은 정말 큰 성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연간 1메가와트를 이 수소 발전을 돌릴 경우 연간에 7,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정부에서 2050년까지 수소 전소 시대, 그러니까 수소로 다 발전을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냈는데 2024년이니까 뭐 거의 26년을 앞당긴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나 혹은 우리나라랑 발전소를 이제 수소 발전소로 바꾸겠다 하면은 효성 중공업에 이 기술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으로도 아직 낮고 기술력도 일정한 기업이라서 마지막에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순환매장이 지속되는 곳에서도 주목하면 좋을 3가지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모든 기업을 다 사라거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기업이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 하시는 것들을 추려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좋고 그냥 공부로만 참고용으로만 보셔도 좋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5월 15일 날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물가가 좀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그래서 파월이 비둘기를 날리느냐 매파를 날리느냐 이거를 주목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